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가 2026년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아침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케어유 뉴스 김영울의 편집장이 지난 24시간 동안 집약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 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가 정말 내용이 방대하고 흥미롭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흔히 듣던 노후 생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한 노년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아주 완전히 깨부수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인사이트만 쫙 추출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이 복잡한 정보들을 연결해줄 완벽한 가이드 모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다룰 기사들이 딱 그렇습니다. 시니어 계층이 더 이상 그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주도적인 플레이어로 뜨고 있는지 살펴볼 거거든요. 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가볼까요? 기사를 보니까 막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아주 감각적이고 젊은 크리에이터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기획력에 화려한 영상 편집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그 유튜버가 평생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켜본 적도 없고 심지어 화면에 자기 얼굴을 단 한 번도 비춘 적 없는 70대 어르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진짜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AI 영상 편집과 음성 합성 기술 덕분입니다. 지금 광주 e스포츠 교육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시니어 교실을 열었는데요.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챗GPT를 그냥 음성 명령으로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아, 잠깐만요.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명령을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신중년 사관학교 같은 곳은 아예 기존의 교양 위주 커리큘럼을 수익 연계형으로 싹 바꿨다고 해요. 와, 이건 마치 그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디지털 투명망토 같네요. 얼굴을 안 드러내도 되니까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좀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런 디지털 창업이 그냥 극소수의 아주 기술 친화적인 분들만의 이야기 아닐까요? 이게 정말 대중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당장 식당 키오스크나 은행 앱 로그인조차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과 AI를 다루는 모습이 완전히 모순처럼 느껴지시죠? 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기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겁니다. 키오스크나 은행 앱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복잡한 논리를 사용자가 직접 학습해야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글씨도 작고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막막하죠. 반면에 지금의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버튼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말을 걸면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로 뭘 외울 필요 없이 봄꽃 가꾸는 법에 대한 5분짜리 유튜브 대본 써줘!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장벽이 아주 극적으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 장벽이 사라진 순간 시니어들이 평생 축적해온 엄청난 무기가 폭발력을 가집니다. 바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죠. 아, 수십 년의 노하우나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이요? 네. 예전에는 이걸 컨텐츠로 만들고 싶어도 카메라 앞에 서는 부끄러움이나 편집 기술 때문에 포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AI가 매력적인 목소리로 내레이션도 해주고 영상도 다 입혀주는 겁니다. 오, 내 주름진 얼굴이나 떨리는 목소리를 싹 숨기고 오직 내 경험의 정수만 팔 수 있네요. 진짜 완벽한 투명 망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없이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창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제는 단순 노무 지원을 넘어서 시니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게 기사의 핵심 분석입니다. 오,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주도적인 창업가로 활동하시는데 여기서 논리를 좀 넘겨볼게요. 막상 이분들이 현실의 가정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전통적인 굴레에 얽매여 있다는 점이 기사에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시니어들이 맞닥뜨린 또 다른 무거운 현실, 바로 손자녀 돌봄 문제죠. 맞아요. 조선일보 조사 결과가 인용되어 있는데 좀 씁쓸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노인의 절반이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봐주고 있다고 답했대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걸 내리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좀 낭만화해온 경향이 크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사실 이게 자식들이 뼈 빠지게 맞벌이 하는데 내가 집에서 쉬면서 애를 안 봐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조부모에 대해 청구되는 죄책감 청구사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죄책감 청구사라 그 표현이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럼 좀 더 구조적인 실패로 봐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경제 구조 속에서 공보육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결국 그 구멍을 메우는 최후의 안전망이 노년층의 시간과 체력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기사에서도 체력 문제를 엄청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60대 분들이 무거운 아이를 하루 종일 씻기고 먹인다는 게 진짜 척추나 관절을 갈아넣는 노동이잖아요. 신체적 소진도 크지만 심리적 소진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노년기에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독박 육아에 갇혀버리면 개인의 삶이 통째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이 사라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숭고한 희생이나 아름다운 미담으로 포장할 게 아니라 노인 인권과 돌봄 노동의 공정함 분배 문제로 봐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당당히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죠. 맞습니다. 조부모 양육수당 같은 보상체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들의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자는 움직임이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봄에 무게에 짓눌린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돌볼 대상도 없는 철저히 고립된 홀몸 노인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네. 초고령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죠. 극단적인 돌봄과 극단적인 고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 여기서 또 놀라운 게 태백시 장성동이나 농촌진흥청이 이런 고립을 해결하려고 마음 이음이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최첨단 로봇을 주는 게 아니라 반려식물을 지원한대요. 우울증 약 대신 살아있는 룸메이트를 처방하는 셈인데 사실 첨단 시대에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소박한 정책 아닌가요? 겉보기엔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작동하는 심리학적 원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보통 고립된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말동무 스피커 같은 걸 놔드리잖아요. 네, 기계가 날씨 알려주고 약 먹을 시간 알려주고 하죠. 따라갈 힘을 얻거든요. 식물은 계속 물을 주고 돌봐줘야 하잖아요. 약간 발상의 전환이네요. 내가 보호받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저 작은 식물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호자로 역할이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을 줬더니 새잎이 나는 걸 보면서 잃어버린 자기 효능감을 되찾고 일상 루틴이 생겨서 우울감이 완화되는 아주 저비용 고효율의 역발상 모델이죠. 와, 듣고 보니 엄청난 심리치료제네요. 그런데 잠깐, 만약에 그 식물이 시들어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유일하게 애지중지하던 생명인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깊은 우울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 지점이 정확히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식물이 죽었을 때 상실감은 분명히 큽니다. 그렇죠. 펠로스 증후군 같은 충격이 올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식물을 나눠주고 땡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지관이나 우체국 집회원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후관리 연결망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화분은 핑계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매개체로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르신 화분이 좀 말랐네요. 영양제 좀 드릴게요 하면서 안부를 묻는 거죠. 식물이 죽더라도 새로운 식물로 교체해주며 슬픔을 나눠줄 사람의 연결망이 있어야만 스스로 치유받는 이 모델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결국 닫혀있던 방문을 열기 위한 아주 따뜻한 전략이었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시니어 계층이 기사의 네 번째 트렌드로 오면 사회의 주변부가 아니라 선거판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변신합니다. 네,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지방선거를 보면 그 위력이 실감이 나죠. 인구구조의 변화가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양주, 과천, 광주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심층적인 고령 친화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경로당 난방비 수준이 아니라 통합돌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같은 엄청난 약속들이고요. 대통령실이 직접 전주 통합돌봄 현장을 점검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네, 그만큼 시니어 유권자의 표심이 결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후보들이 수천억 원이 들지도 모르는 거대한 청사진을 뿌리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나 로드맵도 잘 안 보이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표 얻으려는 정치적 미끼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지금은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압도적이라 이분들 지지 없이는 당선이 아예 안 됩니다. 네, 캐스팅 보터가 완전히 넘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미끼의 크기를 무조건 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천억 예산이 드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공약의 양보다 그 질, 그러니까 구체성을 아주 매섭게 따져야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국비로 할 건지 지자체 예산으로 할 건지 따져 물어야겠군요. 맞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 약속들이 현정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면 유권자 스스로가 재원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네, 정치인들의 미끼를 덥석 물기 전에 진짜 실행 가능한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정치가 시니어의 사회적 현실을 다룬다면 이제 과학은 노화라는 생물학적 현실 자체를 해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렌드, 해외 의학계 동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모순적인 두 가지 해외 연구 결과가 등장합니다. 노화과학의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환각버섯 성분인 실로시빈에 대한 연구였어요. 단 한 번의 복용으로 뇌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꿔서 노년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치료할 혁신적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죠. 그런데 두 번째 기사가 충격입니다. 장수약물, 그러니까 수명을 늘린다고 알려진 면역 억제 계열의 약들이 오히려 최고의 노화 억제 수단인 운동의 신체적 효과를 방해한다면서요? 네, 운동으로 근육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약물이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각버섯 성분이 우울증에서 뇌를 구원할 수도 있는데 정작 불로초라고 먹는 장수약은 헬스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생물학적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기분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그 두더지 잡기라는 비유가 정말 딱 맞습니다. 이 두 연구가 주는 시사점이 명확한데요. 먼저 실로시빈 같은 경우 꽝 박힌 부정적인 뇌회로를 일순간에 리셋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임종기 환자의 극단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혁신적 치료법 연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죠. 과거의 금기라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장수약물과 운동의 역설은 어떤 시사점이 있나요? 이 연구는 현장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근육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그걸 회복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찢어지고 다시 붙으면서 강해지죠. 그런데 노화를 늦추는 면역 억제 약물들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염증 반응까지 꺼버려서 운동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와, 오래 살려고 먹는 약이 내 몸의 시스템을 망칠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무조건 한 움큼씩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요양 현장에서 어르신이 드시는 수많은 다제 약물과 운동 처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정말 시급하다는 걸 과학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채워 넣는 게 장수가 아니라 내 몸을 정교하게 비워내고 조율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영래 편집장이 짚어준 오늘의 트렌드를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편집장님의 오늘의 트렌드 한 줄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니어는 이제 돌봄 대상을 넘어 디지털로 창업하고 식물로 고립을 치유하며 손주 돌봄의 무게를 지는 동시에 선거판의 가장 뜨거운 표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이 한 줄에 아주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네요. 덧붙여서 기사 마지막에 책은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권세에 기대는 자는 영원히 쓸쓸해지지만 도덕을 지키는 자의 향기는 영원하다. 참 깊이 있는 말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화려한 AI 기술부터 거대한 정치 공약, 장수약물까지 다 다뤘잖아요. 이런 외적인 힘은 시대가 변하면 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돌보고 생명을 가꾸는 그 평범한 태도야말로 변치 않는 향기라는 아주 따뜻한 메시지죠. 오늘 깊이 있는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완벽한 통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명을 늘리는 과학과 나이를 숨겨주는 AI 시대를 건너왔습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칠애가 깨끗하게 지워졌을 때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향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일요일 아침 조용히 내면의 본질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들 구독과 함께 많은 생각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